안녕하세요. 도와드려 줄 아빠 루슨파파입니다. 지금 영상을 녹화하는 시간은 9월 20일 오후 11시고요. 오늘은 유튜브 영상으로는 처음으로 기업을 분석한 내용을 공개하는데요. 기업이라는 게 계속 경영 활동을 하는 대상이다 보니까 해당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용의 오류나 중요한 내용이 빠졌을 경우에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수정한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서희건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영상에도 나와 있듯이 서희스타일스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먼저 서희건설의 실적을 살펴볼 건데요. 올해 이후 실적은 이제 예상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증권사 한 군데의 실적 추정치만 반영이 된 거라서 이 추정치에 대한 신뢰성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전체적인 실적을 보면 매출하고 영업이익, 순이익 전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는 정말 이제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인 기업이다 생각이 들어서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서희건설은 현재 9개 연결 대상인 종속회사를 두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쭉 있죠. 연결 대상이라는 거는 그 종속회사의 실적이 서희건설의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매출이나 이익 측면에서 보면 서희건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속회사들을 전부 분석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서희건설만 집중해서 볼 겁니다. 서희건설이 영위하고 있는 건설 토목 분야의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일단 2020년 반기 보고서에는 정부의 규제가 계속되면서 민간 부문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감소하고 있는 게 아니고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SOC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신규 발주가 나오고 그리고 이게 건설 경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네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매출과 이익이 서희건설의 건설 부문에서 나오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익의 비중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다른 부문에서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숫자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희건설의 건축 토목 사업 중에서는 광급보다는 민간 쪽의 건축 실적이 가장 높고요. 건축.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앞에서 이제 서희건설의 반기 보고서 상에 민간 부문의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규제 때문에 위축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희건설의 시공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시공 실적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숫자로만 보면 서희건설은 위축된 부동산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주받은 내용을 보니까 조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여기도 있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조합. 그래서 서희스탄스라는 브랜드가 조합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반기보고서상의 수주잔고는 2조 5천억 원으로 나오고 작년 매출이 8천억 원 정도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서희건설이 굶어 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는 조합이 뭔지 알아야 하는데 이거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전세는 없고 분양은 비싸. 월세는 절대 안 돼. 으아, 세입자는 너무 서러워. 내 집 마련의 새로운 대세. 남양주 부평지구 서희스타일스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도대체 뭐가 그리 좋은 걸까요? 분양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 아파트를 지으려면 토지비, 건축비 외에 시행사 이익 등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조합 아파트는 이러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분양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말씀. 600만 원대 확정 분양가, 입주까지 추가 분담금 제로. 네? 사업비가 모자라서 돈을 더 내라고요? 하지만 진접 서희스타일스는 입주 때까지 추가 분담금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음. 원하는 동호수를 내 마음대로. 분양 때 추첨을 하다 보면 1층 되면 어쩌지? 도로 쪽은 시끄러운데 꼭대기는 불편한 거 아닐까? 걱정이 되죠? 진접 서희스타일스라면 걱정 뚝!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내가 원하는 동호수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복잡한 조합 절차 알아서 척척. 토지 매입, 조합 규약, 머리 아픈 복잡한 조합 절차를 업무 대행사가 대신해 주니까 복잡한 조합 절차 이제 끝. 이사 빼고 다 해주네.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로 지금 당장 내 집 마련해 볼까요? 전셋값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남양주 부평지구 서이스타일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예전에는 지역주택 조합하면 사기꾼들이 많다, 리스크가 크다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영상을 보니까 법하고 제도가 이제 개선되고 있고 그래서 인식이 점점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지역주택 조합에 대해서는 전문가분을 모시고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뭐 설건설이 하는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건 없는지 최근 뉴스를 한번 봤는데요. 9월 17일에 나온 이제 경북일보 뉴스에서는 안 좋은 뉴스가 하나 있네요. 대구시가 내당 주택조합의 시공사를 서해건설에서 GS건설로 변경하는 것은 승인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서해건설은 대구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행정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조합을 상대로 해가지고 위약금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이제 8월 10일에 나온 아시아경제 기사인데요. 이거는 서해건설이 내당 3지구 주거복합 신축공사를 수주했다는 내용이고요. 앞에 이제 경북일보에 나온 내당 주택조합하고는 다른 건인 걸로 좀 파악이 되고요. 이거는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글로벌 이코노미 7월 14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경기도 평택 화양지구에 서이스타일스 센트럴파크를 조성한다는 뉴스네요. 22개 동에 1554가구 규모라고 하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면 조합원들하고 이제 마찰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도 수준은 계속 받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는 위층구공사하고 공사 미수금 내역을 반드시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과거에 조선회사들이 플랜트 관련해가지고 사건이 좀 터지면서 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서해건설의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계약의 위층구공사 금액은 898억 원, 그리고 매출 채권인 공사 미수금은 2612억 원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고, 대손 충당금은 위층구공사 건에 대해서 15억 원, 그리고 공사 미수금 건에서 474억 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게 이미 이제 대소상각비, 그러니까 비용으로 처리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더 이제 대소상각비가 설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서해건설은 매출 채권하고 공사 미수금 관련해가지고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가 최근에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관리할 거라 감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서해건설의 반기보고서에서 또 눈에 띄는 게 상장 기업의 이제 주식이나 다른 여러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보였고요. 작년 말에는 이제 999억 원이었던 게 올해는 1390억 원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이게 뭐 평가액이 증가한 건지 아니면은 추가로 취득한 게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건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평가 차익이 38억 원이 있고 처분 손실이 8억 원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평가 차익 관점에서는 잘 투자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게 나중에 처분 이익으로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투자권 보시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S, 롯데케미칼, 삼성 SDI, 이렇게 국내 대표 대기업들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평가 차익이 25억 원, 합계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6월 말 이후에 15%가량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구간에 들어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외 쪽은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마찬가지로 이제 대형 기술주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국내 쪽 투자에 비해서는 이제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해건설 말고 다른 기업들 분석해보면
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지라는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서희건설은 그래도 이제 뭐 좀 큰 기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관련해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환사채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서희그룹의 지주사라 할 수 있는 유성 TNS하고 거래를 한 겁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나중에 서해그룹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는 또 얘기할 텐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전환사채에 대한 투자 건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서해건설의 실적 컨센서스가 비록 신뢰성이 높진 않지만 크게 문제 삼을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해그룹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지분 구조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지분을, 서해건설의 이제 지분을 보면 유성 TNS가 26% 정도 들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봉관 회장 일가들이 이제 지분을 또 들고 있고, 이봉관 회장, 그리고 이은희 부사장, 이조희 수석부장, 이성희 전무가 오늘 일가라 보시면 되고, 이봉관 회장은 현재 이제 포스코인, 예전에 포항제철 출신이고요. 현재 유성 TNS인 한국신통운을 인수하면서 철강 제품 운송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이봉관 회장은 1945년생이고 올해 76세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딸인 이은희 부사장은 통합구매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둘째 딸인 이성희 전무는 재무본부 돈을 만지고 있죠. 그리고 셋째 딸인 이조희 부장은 검사 생활을 하다가 작년 말에 미래전략실 수석부장으로 합류를 했다고 하네요. 특이한 점은 3명의 사위 정부가 검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서해건설의 최대 주주인 유성 TNS의 주주 현황이고요. 여기서도 특이한 게 한일자산관리인 투자가 18% 정도로 이제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이봉관 회장 및 일가 그리고 서해건설이 지분을 좀 들고 있네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니까 올해 5월달에 비저거치 기사에 이제 지분 구조가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은 숫자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한일 자산관리인 투자를 보면 이봉관 회장 일가하고 서해건설이 지분을 100%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게 보이시고, 한일 자산관리인 투자는 또 이봉관 회장 일가 그리고 서해건설하고 함께 유성 TNS 지분을 많이 들고 있으면서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성 TNS는 또 이봉관 회장 일가하고 기타 계열사가 서해건설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26% 들고 있고, 서해건설 회장 일가에서 6% 들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걸 이제 순환 출자라고 하는데, 이봉관 회장 입장에서는 돈을 가장 잘 벌고 있는 서해건설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결국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면은 서해건설의 주가에는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차트 분석을 해볼 건데요. 2018년도에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던 게 보이시죠? 이때는 지뢰 작업 관련 MOU로 체결했던 게 대북 관련주로 엮이면서 1000원 초반대 했던 게 2000원대 중반까지 급등했던 것 같고요. 2015년도에 주가가 급등했고 이 주가 레벨이 한 단계 좀 업사이드 된 게 보이시고요. 이때는 서해건설의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좀 좋게 나오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고요. 2015년 이전에 주가 변동폭이 컸던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거는 실적보다는 뭐 다른 이슈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뉴스를 찾아보니까 뭐 과거 뉴스는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투자 판단에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관련 자료 뭐 나오는 게 있으면 추가로 이제 수정해가지고 영상에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현재 서해건설의 주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1140원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이 이상이 제가 보고 있는 서해건설의 좀 업사이드 되는 주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140원에서는 수익률이 20% 이상 나올 것 같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분기마다 나오는 보고서 보고 그 외에 이제 공시 나오는 것들 보면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서해건설에 대해서 기업 분석한 건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이제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